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어떤 지침을 주면 애들이 그걸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흡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청소년기 아이들을 때 네, 진짜 몰라요. 몰라가지고.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 몰라서. 오늘은 그 청소년 부모 코칭 전문가 이병준 박사님 모시고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촉법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또 학교 폭력도 좀 늘어나서 왕왕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박사님 상담해온 그 청소년 부모님들 보시면서 과거랑 현재가 좀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어떤 이제 잘못을 했거나 가해를 했을 때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안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어요. 무개념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잘못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그런 애가 훨씬 더 많아졌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존중하고 키워라, 허용하고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런 문제 아이들을 좀 많이 이게 보게 되면 네. 어느 정도의 또 원칙은 또 필요하고 당연하죠.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되게 고민.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모든 발달 단계 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발달 단계마다 발달 과업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발달 과업에 맞도록 이렇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영유아 중심으로만 치우쳐진 게 문제라고 봐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갓난 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셔야 되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줘야 되고 다 큰 자녀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큰 자녀도 갓난 아기처럼 하늘처럼 모시는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 여전히 황제가 되어 있고 부모는 여전히 종이 되어 있는 이런 게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갓난 아기 때는 필요한 이론이지만 아이가 커 올라갔을 때는 거기에 딸 단계에 맞도록 이걸 부모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갓난 아기 때 이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게 문제라고 보면 되죠. 또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어떤 원칙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좀 덜 할 텐데 그렇죠. 많이 허용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은 갓난 아기는 의무라는 부분에서 제로예요. 그런데 다 큰 애가 됐다는 말은 의무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큰 아이라는 개념 속에는 선, 의무, 이행, 후, 권리, 획득. 갓난 아기는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뭐 선후 아무 개념도 없지만 어느 정도 큰 아이는 능력이 주체가 됐잖아요. 그럼 선, 의무, 이행, 후, 권리, 획득인데 부모들이 이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의무에 대한 요구하지 않고 권리만 계속해서 제공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권리를 주장한 아이들, 권력의 맛을 본 아이들,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하지 의무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되면 생물학적으로 커서 어른 돼 가는데 정신 나이나 영유아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애는 이제 상전되는 거고 부모는 무술이나 종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런 원칙을 좀 제시하고 네. 의무를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들 중에 부모한테 반항하고 일부러 상처 주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하는 것처럼 확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혹시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말 그대로 반항이 되고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했다면 네. 그 아이는 계산에 의한 의지를 동반한 행동이에요. 대체로 많은 아이들은 생각도 없고 의지를 동반한 것도 아니고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이 아이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는 부모가 자기보다 하위거나 적어도 이렇게 동등 레벨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발생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윗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많이들 안 할 텐데 그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있고 일부러 반항하고 아까 말했듯이 뭐 대놓고 반항한다면 걔는 그래도 생각이 있다는 뜻이니까 괜찮아요. 차라리 이런 애는 우리가 다루기 훨씬 쉬워요.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 방향만 잡아주면 갈 수 있는 애잖아요. 무개념이고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래서 반항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걱정해야 될 반항이 되죠. 다양한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아주 나쁜 의미의 욕을 한다든지 아주 대놓고 부모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낸다든지 이랬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그 당시에 즉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면죄부라는 말을 썼는데 한국 부모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감정에 대한 면죄부를 너무 쉽게 발급한다는 거. 그래서 화가 나서 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감정이니까 감정이 격앙되거나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는 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도 받아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욕을 했다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지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이때는 자기 통제력을 사용해야 될 영역인데 얘가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자기 통제력을 사용 못했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다. 그래서 애한테 짚어줘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걸 짚어줘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감정과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도매금으로 가죠. 감정을 받아주라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속된 말하는 이제 싸가지 없는 행동까지도 도매금으로 받아주는 암묵적 동의로 처리가 되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죠. 어릴 적부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네,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은 감정, 행동은 행동. 그렇죠.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맞아요. 있죠. 부모님들이 요즘에 들어와서 감정 코칭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이들의 감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후에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 명확한 게 맞아요. 어릴 적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감정 코칭도 네. 그 시애틀의 존 가트맨 박사 네네. 이론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양반 이론도 받아오면 감정의 5단계를 쭉 얘기하는 건데 감정을 정확하게 명명하기, 어떤 감정인지를 찾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감정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리고 책임지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감정 코칭의 핵심이에요. 네네. 그럼 결국은 아이가 감정은 감정이고 거기에 따른 행동도 책임지는 데까지 가는 게 감정 코칭의 핵심인데 왜 이렇게 와전되는가 모르겠어요. 감정을 받아주는 게 좋은 부모다 뭐 이런 뉘앙스 그 부모 세미나 보면 이런 제목 있잖아요. 왜 화내지 않고 키우기. 그죠? 화내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뭐 화내는 부모는 나쁜 부모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갓난 아기 때는 화내면 별로 좋죠. 당연히 아이는 내면화 시키니까. 그런데 다 큰 아이는 어떤 명확한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그건 기술이에요. 그리고 화내야 돼. 그렇죠. 정확한 선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부모들이 충격받아요. 화낼 전에 화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한다고. 그러니까 근거 없이 화를 내거나 뭐 화를 한 20만 화를 내야 되는데 200을 화를 내거나 그렇죠. 혹은 남편한테 싸워서 화딱지 났는데 애한테 전치시키거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만 정확한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화를 내는 거는 그건 대가 부분이고 화를 내셔야 아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화낼 때도 이 결단력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애랑 같이 막 얼굴을 불그락거리면서 싸우자는 그런 감정 표현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네. 엄마가 그래서 엄마도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면 네. 그분에 폭발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되죠. 네. 박사님이 이제 청소년 상담 또 청소년 부모 상담 많이 하고 네. 계신데 그 정말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청소년기가 되면 뭐 중2병도 있고 그 이후에 나는 정말 이 아이는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다 네. 이렇게 손 놓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청소년기에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서 양육 태도의 문제라든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은 그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인데도 잘못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코칭을 해주면서 그 아이에게 그게 왜 잘못인지에 대한 근거를 어떤 팩트만 딱 전달하고 빠지는 방식으로 가시라고. 같이 감정적으로 함몰되지 말고. 그러니까 정작 아이들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핵가족 됐죠. 그렇죠. 뭐 미디어하고 같이 살죠. 학교에서 그런 얘기 안 해주죠. 뭐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부모들 코칭해주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어떤 지침을 주면 애들이 그걸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흡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청소년기 아이들 때 네, 진짜 몰라요. 몰라가지고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애들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 몰라서 이런 사태를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 제도의 변천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란 말을 썼을 때 기본 개념은 대가족이잖아요. 네. 3대가 있는. 그러면 가족은 가족 전체가 가진 교육 기능이 있거든요. 현대 가족은 핵가족, 부모와 자식 세대뿐이죠. 그러면 대가족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영향력, 뭐 삼촌들, 고모들, 이모들, 뭐 기타 등등 다. 그럼 이 아이가 들었어야 될 많은 말들을 듣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양이 이 정도라면 요즘 부모하고 딸랑 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부모는 또 맞벌이 바쁘네. 그러니까 양이 이거 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범위는 가져야 돼. 누구나 다 일반적인 건데 옛날 사람들은 다 이 정도 다 가졌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관계적인 오이코스가 작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특징 드러나는 게 있죠. 고립주의, 네, 관계 못하는 거, 맞아요. 협상을 못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한동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 수업을 했잖아요. 뭐 몇천 명씩 강의를 듣는 네네네.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네네. 그랬다가
과목이 바뀌었죠. 협상. 하버드 협상 수업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애들이 토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의 부재, 빈도의 부재, 들을 기본 교양의 부재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부모는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전 아이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 요즘 아이들은 그거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몰라요. 실제로 코칭을 하면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침을 줬더니 애들이 스펀지 흡수하듯이 뇌 두 말도 않고 이해하는 경우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뀔 줄 몰랐다. 나는 코칭을 의뢰할 때는 우리 집이 정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정말 그럴까? 막 그래서 걱정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코칭을 받고 한번 해봤더니 첫날에 첫 마디에 단 한 번에 애들이 바뀌니까 부모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랬냐? 그럼 그건 애들이 문제가 아니란 뜻이죠. 몰라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고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할 말은 해야 돼요. 부모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르쳐야 될 거를 안 가르쳤을 때 청소년기에 이렇게 무지함으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이렇게 멍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보편인데 누구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건데 얘는 들은 게 없어서 기본적인 예의를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관계에서 왕따 당하거나 외면당하죠. 사실 이 경우는 애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생긴 일종의 참사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깊이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소통에서도 그냥 이렇게 가벼운 소통보다 깊이 있게 맞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깊이 하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요청을 해올 때는 문제라는 표현을 써서 오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교육의 기회예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은 아이들이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그거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양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관계력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남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도량이 넓은 교양이 풍성한 인간 됨됨이가 좋은 인성 좋은 그런 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어느 집이나 생기는 보편적 현상이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소소한 사건이 많을수록 우리 아이를 점점 더 다듬을 수 있는 좀 더 그릇이 넓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충분히 청소년기에도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모님들한테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